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건 여성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지기 전 친구에게 털어놨던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상가에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경찰에서 포렌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여성의 유가족들은 SNS를 통해 제보받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됐던 스터디 카페의 실제 주인도 유사 성매매업소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복 입고 오고 이렇게 와요. 하루 오면 2명에서 3명에서 학생들이 면접 탈락했는가 문제 같더라고. 같이 때리고 간 거는 한두.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유사 성매매업소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위장 신고돼 있었습니다. 나는 잘 몰랐다. 대중으로 제가 만든 거지. 매기만 배경이 된 거라니까요. 9월 18일인가 계약 끝나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고 여성단체는 지적합니다. 저희 지원했던 청소년 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피팅 모델 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것이어서 자기를 이제 좀 추행하려고 해서 자기가 나왔다. 유가족들은 30대 남성과 유사 성매매 업소업자 2명의 공모관계를 밝히고 엄벌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0대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피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서야 친구들의 증언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간죄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협박과 폭행 같은 성폭행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손으로 끌고 왔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러더라고요. 취재 결과 이 남성은 5년 전인 2018년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이는 등 이번 범행과 유사합니다. 당시 남성은 2달여간 10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3년 6개월형을 받아냈습니다.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권고보다 2년 반이나 적은 형량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적극적인 선도를 다짐해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성추행을 시작으로 6명에게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스터디 카페 알바생 면접을 사칭한 수법으로 온라인상에는 언론 보도 이전부터 피해를 주의하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가게 말고도 2개가 더 있다. 이력서 공개해둔 거 보고 몸매가 좋아 보이면 연락을 하고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강간 혐의를 입증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기로 폭행과 협박이 어떤 인정 범위를 좀 넓게 확대해서 보기도 했고 사건에서도 폭행과 협박을 충분히 좀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20일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기며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 10대 여성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장을 사칭한 가해 남성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된 여성의 이력서를 보고 문자를 보내 스터디 카페 면접을 보자고 한 뒤 인근 유사 성매매 업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여성이 피해를 당하기 한 달여 전 이미 가해 남성에 대한 피해 신고가 이 구직 사이트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는 당시 스터디 카페 이름까지 명시해 신고했습니다. 이 상호명이랑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스터디 카페라고 연락 와서 갔는데 사실 성매매를 권유를 하더라.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신고를 이제 넣었어. 그보다 앞선 1월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주의하라는 글과 나도 당했다는 증언 댓글이 여러 개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 구직 사이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 피해자는 사망한 여성을 포함해 5명 더 늘었습니다. 매일 확인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안 왔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저희 더 이상 이제 밖에 못 있겠다 하고. 해당 사이트는 신고된 스터디 카페가 등록된 기업 회원이 아니어서 추적할 수 없었다며 커뮤니티 관리 감독은 욕설과 혐오 표현 등에 한해서만 이뤄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고 조치는 없었고 커뮤니티 피해 글은 게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구직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맞춰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여성이 숨진 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야 이 구직 사이트는 뒤늦게 피해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진구의 한 스터디 카페, 자신이 사장이라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천여 명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40여 명이 유사 성매매 범죄에 이용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사이트에 공개된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해 20살 전후 어린 여성들만 골라 연락한 뒤 자신이 스터디 카페 3개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장을 사칭했고 면접 자리에선 클럽 정도의 약간의 접촉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미리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강제 추행과 간음 등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 하지만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사전 예방이라는 게 없는 거죠. 키스방은 이미 너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던 지난 6월에는 심지어 부산의 한 보험회사에 설계사로 취업까지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버젓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언제 그럼 퇴사하신 거예요? 지난달 거의 끝에부터. 지난달에도 거의 안 나오셨는데 아예. 이 남성은 5년 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MBC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직장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피해 여성의 유족은 형사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변호인 선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공소장이나 결정이 됐을 때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알기가 어려웠었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이런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가해 남성의 변호인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10대 여성이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면접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키려 했는데 알려진 피해자만 6명에 달합니다. 이 남성은 5년 전에도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0차례 반성문 그리고 초범이란 이유로 양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MBC가 미성년자 유사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60%가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건은 법정형은 물론 감경 요소를 적용한 양형 기준에서조차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선처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8세 7개월로 성년에 가깝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인 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유치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또 다른 재판부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업소를 갔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가해 남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0일간 32차례나 유사 성매매를 시켰는데도 기간이 짧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미성년자를 어떤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더 맞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성매매 알선 행위는 처벌은 낮고 재범 위험은 높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7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질렀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많은 전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전과 자료가 되게 불충분해요. 수재판 기록이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연구자들도 접근이 굉장히 힘들고요. 대법원에서 공개된 판결문만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일반 성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해자 엄벌보다 선처하는 판결이 다수를 이루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종민입니다.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등 피고인 3명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피고인의 15개 혐의 중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린 일부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며 피고인들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280여 명에게 키스방 알선을 유도하고 6명에게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